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디어워치라는 이제 주간 매체 비평지를 대표로 맡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조전혁 경기교육감 후보를 돕느라고 잠시 대표이사를 좀 그만뒀고요. 네, 선거 끝나고 다시 또 복귀를 합니다. 현재 선거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언론 종사자는 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주간 미디어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매체 자체가 언론을 감시하고 모니터하는 그 매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언론사들의 뉴스나 방송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걸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 다른 분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지금 언론의 심각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책임감도 갖게 되는데 이번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선을 넘어섰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론장에서 대한민국 언론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기자들 스스로의 반성으로 자체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아까 조갑재 대표님 말씀대로 광우병 거짓 선동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 당시는 조중동이 오른쪽에서 버티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오직 선정적 시청률 경쟁 혹은 클릭수 경쟁 혹은 권력욕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서 오직 대한민국 정부의 해경만 때려주기만 된다는 걸로 언론사들이 똘똘 뭉쳐서 밀어붙였습니다.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자성이나 반성이나 성찰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법 없이는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대한민국 언론만 자체의 잘못인가? 언론 자체가 완전히 이젠 이른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마비된 상태가 된 건 맞는데 그럼 도대체 언론은 또 이 지경까지 온 건가 따졌을 때는 복잡다단한 문제가 다 얽혀 있습니다. 정치권의 문제,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 학계의 문제 다 이게 서로 팔다리 하나씩 잡고 있으면서 서로 다 이제 막 끌어내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제도권, 그러니까 제도권 자체의 하향 평준화. 물론 그 중에서 언론이 가장 질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다른 데가 그러면 괜찮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 총체적인 이제 난국이어서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호 자체가 침몰하는 세월호 비슷하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는 여러 매체에서도 전화하고 아는 분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정신을 차릴 것 같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근 1년 이상을 국정원 댓글, 간첩, 증거 조작, 온갖 이걸 가지고 1년 이상을 끌어왔고 더군다나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입법활동이 완전히 마비가 됐고 그로 인해서 선박안전법 등 각종 안전법들이 완전히 지금 법사위에 막혀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제 대국민협회에 사과를 하고 본연의 정부와 국회의 자세로 들어가서 민생안전입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더 철저하게 국정안정에 기여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놀랍게도 그 180도 반대로 튀었는데요. 그럼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나 반론의 여접시 상식적일 겁니다. 그 1년 내내 이 정쟁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국정원 댓글 가지고 국정원 해체시키겠다 그 난리치는 바람에 민생 관련 그 정책들이 다 이제 죽어가지고 결국 그 대가로 인해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어쨌든 언론이 비판한 대로 구조활동이 부족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해운조합에 대한 감시가 안 되고 오늘 또 지금 경기도 무슨 터미널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서 또 5명인가 지금 또 사망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관련된 입법들을 저지하고 있었던 국회가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국회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모양이 그랬을까? 저는 이건 아무리 봐도 집권 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야권이 지적하는 집권 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이 아니고 훨씬 더 본질적인 집권 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른바 좀 현실적인 정치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혹시 선거 기간이어서 선거법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데 뭐 선거법 걸리겠습니까? 제가 야당 비판하는 게 아닌데 하나의 집권 세력이 집권한다는 개념은 청와대 청와대 직원이 몇 명이라니까 한 몇백 명밖에 안 되죠. 청와대 수백 명 가지고 집권하면서 대한민국 운영하는 게 아니죠. 여당이라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여당 주위에 수많은 이제 산하 조직이 있을 거고 또 저희같이 정부나 여당에서 한 반발, 한 발 이상 떨어져 있는 외곽의 애국지령도 있을 거고 이게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세력이 집권해서 5년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건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선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는 거, 집권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책임이 대통령 한 명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집단이 집권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한 명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먼저 책임을 묻고 싶은 집단은 이른바 지난 총선 때 엄청난 물갈이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그 물갈이 방식이 가급적 종북 세력하고 많이 싸워서 종북 세력에게 찍혀서 음해당한 사람들을 다 물갈이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감 나와 있는 조전혁 같은 경우, 그 신지호 씨, 진성호 씨 지금 팀 나와 있는 아무 이유 없이 종북 세력과 싸웠다는 이유로 물갈이 해가지고 한 60여 명 정도의 초선 의원들을 집어넣었는데 원래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정치 세력의 수장의 이름을 지어서 키즈란 말을 많이 쓰죠. 일본에서도 그 고이즈미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거를 다시 시켜서 그때 입성한 사람들을 고이즈미 키즈라 그러듯이 이번 2012년 총선 때 정말 누군지도 몰랐는데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을 60명을 박근혜 키즈라고 불러도 충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역대 대한민국 정치 중에서 김대중 때도 그랬었고요, 노무현 때도 그랬었고, 심지어 이명박 때도 광우병 거짓난동이 벌어져서 나쁜 걸 하자고 뭉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명백한 광우병 거짓난동 이 자체가 거짓 선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는 이제 이명박 키즈였죠. 그게 바로 진성호, 지금은 김용태 이런 사람들인데 심지어 그 이명박 키즈들이 어쨌든 나가가지고 맞서 싸웠습니다. MBC도 공격을 하고 계속 토론회도 열고 방송 토론도 나가고 막 싸우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른바 노무현 때는 탄놀이라 그래가지고 탄핵 때 들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싸우든 나쁜 방향으로 싸우든 어쨌든 노무현 키즈 역할을 했고요. DJ 때도 말할 것 없고요. DJ 때 임종석이니 뭐니 다 DJ 키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처럼 그렇게 전체 언론들이 다 거짓 선동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거의 난도질을 하는데 국회에 들어간 이른바 박근혜 키즈 6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안 튀어나왔습니다. 단 한 명도 안 튀어나왔어요. 나쁜 거 하라고 튀어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거 하라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했어야 될 거. 국회에서 선박안전법만 무조건 8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류되어 있어요. 선박관리안전법이. 그 중에 3개는 핵심 사안입니다. 그 3개만 됐어도 이렇게 불법적 과정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법을 통과 못 시킨 국회 중에서 최소한 초선의원 60명, 박근혜 키즈라는 말 좀 뺍시다. 초선의원이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래도 재선 삼성 가면서 조직들 꾸리느라고 남의 존중 받다 쓰면서 막 손발 묶인 사람들과 달리 그래도 바른말 하고 순수하게 정치하는 게 초선의원들 아닙니까? 그 60명 중에서 한 명도 나서지 않고 최소한 나와서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 못 시킨 거 초선의원으로서 정말 국민께 사죄드린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60명이 배지를 뗄 각오하고 모든 민생 법안에 목숨 걸고 통과시키겠다. 이런 기자회견 한 번 없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제 마음 같았으면요, 기자회견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10명 정도는 그냥 나와서 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저희가 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날로 국회의원직 사퇴했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만약에 그렇게 나왔어도 이 언론들과 야당이 지금처럼 맹공으로 거짓 음해할 수 있겠습니까? 딱 10명만 나와가지고
국회에 반성을 촉구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면 지금 제가 무리하게 얘기한 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김대중 때, 노무현 때 이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건데 유독 박근혜 기자들만 최소한의 자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자, 이게 지금 이른바 친박 세력의 여의도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청와대에서 잘못한 부분들은 배경은 이쪽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JTBC, 포털사,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거짓 음해 조작 보도가 나올 때 도대체는 청와대 홍보팀들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그렇게 많이 다 잡아줬습니다. 홍가해라는 거짓 민간 잠수부 정책, 그거 제가 잡았습니다. 미디어치에서. 다이빙벨 조작들 다 잡아냈죠. 외곽의 이제 안보 전문가들이. 조작 나올 때마다 바깥에서 다 잡아줬는데, 그러면은 외국 같은 경우, BBC 같은 경우는 거짓 조작 보도, 거짓 조작을 한 놈도 못 내고, 실수로 오보를 내서 사장들이 다 갈아치게 되는데, 명백한 지금 방송사에서 거짓 보도를 하고, JTBC 손석희 같은 경우는 아예 사장 본인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다이빙벨 거짓 선동을 하고, 그거를 문책을 못했단 말이죠, 청와대가. 그럼 청와대 문책하는 게 언론 타락? 그렇지가 않죠. 방통심의가 있고 방통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통심의와 방통위원회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대놓고 상습적으로 거짓 조작하는 그런 방송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기관들이 전혀 컨트롤 못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얘기하는 거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뉴스 보니까 오늘 그 경기도 무슨 고양터미널 화재로 5명 죽었냐 6명 죽었냐 아까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선동 들어갔습니다. 또 사망자 숫자 또 헛갈렸다 그래가지고 세월호 침몰 첫날하고 똑같은 선동 또 들어갔습니다. 자,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지만은 5천만 명 살고 고도 성장하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고 한번 날 때마다 이렇게 온갖 정보를 흔들 지금 빌미가 세월호도 시작됐는데 오늘은 경기터미널이지만 내일은 또 언제 어디서 사건 날 줄 알고 뭐 날 줄 알고 그때마다 전부 다 그 정부 책임자들은 그냥 소방서 박살내고 경찰 박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정부가 운영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너무 심각한 후퇴를 했다. 정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과하는 부분 했을 때 후퇴하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뒤로 가니까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앞으로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제 사고만 터지면은 그 사고 피해자들 다 청와대 쳐들어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언론의 거짓 선동을 못 막아낸 청와대 홍보라인 책임이 있는 거고 사전에 국회 책임을 지지 않은 최소한 박근혜 키즈 더 넓게 보면 새누리당 이쪽 세력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 땡줄도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번 지자체 선거 저는 지자체 선거는 크게 안 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미 과거에 다 입증이 돼 있어요. 지금 2000년 대선 이후로 2004년 총선 때 탄핵으로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당시 탄핵 반대 그 선동 여론은 그때도 당시 여의도 정치판에서 의석수는 열린당이 약간 많았지만은 그 열린당과 한나라당과 그 남아있던 민주당의 표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그 엄청난 선동 때도 이른바 보수 정치 세력이 참패하지 않고 버텼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선거는 보수 정치권이 다 이겼습니다. 탄핵 이후에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있었던 지자체 선거, 재보선선거 다 이겼고요. 대선 이겼고요. 2008년 총선 이겼고요. 2010년 지자체 선거 그거 졌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 당시 역시 한나라당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이겼고 전체 표수를 이겼습니다. 2010년 지자체를 야당이 이겼다 그러지만은 그 야당이 이겼다고 얘기하면 선거에서조차 사실은 한나라당이 이긴 선거고요. 그 뒤에 또 다 질 거라고 얘기했던 총선 이겼죠. 대선 이겼죠. 도대체 몇 번을 이겼냐는 거죠. 이 선거에서. 이번 선거 마찬가지예요. 이번 선거도 안 질 겁니다. 최소한 안 질 거예요. 그 왜 안 지냐? 잘해서 상당히? 그렇지가 않죠. 지난 대선 때 확실하게 드러났죠. 50대 이후의 투표율이 90%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즉 50대 이상의 도저히 이 나라를 친노 종북 선동 세력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그 워낙 단단한 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를 하러 나가는 층, 이 층 때문에 선거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수 정치권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선거를 안 져서, 문제는 그거죠. 아무리 개판 쳐도 선거를 이기니까 마음 놓고 개판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 놓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어차피 오른쪽은 무조건 우리 뽑으러 가니까 왼쪽에 가서 슬쩍슬쩍 왼쪽 애들하고 손만 잡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번 지자선거 제가 장담하는데 지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기면 뭐하냐 이거죠. 또 이겨봐야 지금처럼 또 좌익선동에 머리 숙이고 백기 투하하고 이러고 다닐 건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반복되는 거냐. 지금 10년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그 정치 세력이나 청와대 최소한 다른 세력은 모르겠어요. 홍보 라인이나 지금 이 무차별적으로 던져대는 좌익 세력들, 그리고 종편의 상업주의 세력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게 입증이 됐고, 그걸 못 막아내도 선거에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것도 보나마나 또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백기통하고 야구를 할 텐데, 이 고리를 어떻게 끓일 건가? 이제 이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저희 같은 외곽에 있는 애국 세력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국 세력과, 그러니까 저는 뭐 새누리당보다는 이런 표현을 쓸게요. 보수 세력의 기성 정치권 세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쓸게요. 지금까지 애국 세력이라는 데는 원칙과 팩트와 명분을 만들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보수 정치권 세력이 대충 활용해 왔으면 됐었던 겁니다. 즉, 외곽 애국 세력이 직접 대중을 상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만 주면은 대중 상대는 표를 얻으러 다녀야 되는 기성 보수 정치권 세력이 상대했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10년 동안 봤더니 계속 선거 때만 해가지고 슬쩍해서 표로 이기고, 실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좌익과 야합하고 얻어 터지고 다니고 국정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 다닌다. 이게 입증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 저는 정치 세력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세력화 이전에 이제 외곽의 애국 세력들이 직접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수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 기성 보수 정치권 세력이 직접 조직으로 대중을 만나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선거만 이길 뿐이지 실제로 대한민국을 바로 발전시키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애국지령도 어떻게 보면은 전위 조직, 우리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 나가서 친노 종북 세력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위 조직인데, 이제는 그 전위 조직 이외에 직접 대중 조직도 건설해가지고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 직접 국민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그런 조짐이 있고요. 근데 지금 많이 낮았지만은 2012년 총선 때도 그랬었는데, 우리가 친노 종북 세력과 정면에서 칼 들고 같이 싸우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음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저희 같은 세력들, 뭐 조갑 대표도 그렇고요, 서정갑 본부장도 그렇고요, 뭐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타겟이 됩니다. 좌파 공격에 타겟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거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싸워줘가지고 저쪽 세력을 무력화시킨 거는 고맙지만은, 선거 때는 당신같이 좀 흠집난 사람들은 근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게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만약 그렇다면은, 외곽의 애국 세력들이 대중과 직접 소통해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못 끌어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쪽이 공부를 더 안 했습니까? 용기가 더 없습니까? 우리가 더 진실의 소리를 더 못 담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저는 저쪽하고는 대화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직접 조직을 짜고 대중이 원하는 것 간파하고, 그리고 대중 야합이 아니라 아까 조갑 대표님 말씀대로 대중이 알아야 할 걸 진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수 정치권은 그 사람들이 언론을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주면은 그 잘못 알고 건 야합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중사업이 될 수가 없죠. 대중이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가 직접 지적을 해줘야 되죠. 호통도 쳐야 되는 거죠. 제가 방송 나가서 그걸로 제가 이제 거의 방송의 연구처럼 분질당했는데, 호남에 대해서 제가 발언만 했습니다. 호남에 대해서. 그것도 호남을 위해서 발언만 했습니다. 호남이
자, 김대중까지 찾겠다. 김대중 호남 출신 대통령이니까. 그래, 90% 몰표 갈 수 있다. 대구 경북이 대구 출신 박근혜 대통령 80% 밀듯이. 근데 도대체 왜 호남이 부산 출신 문재인한테 90% 몰표를 갖다 주냐. 더군다나 문재인 씨는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을 부산 정권이라고 부정한 사람인데 그런 부산 정권을 만들겠다는 부산 출신 사람들에게 왜 호남인들이 90% 몰표를 갖다 주냐.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내 고향 사람 한번 큰 힘을 만들기 위해서 표를 줘보겠다. 이거는 영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정치적 이것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오바마를 시카고에서 밀어버리고 부시를 텍사스에서 밀어주고 클린턴을 아칸소에서 밀어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내 고향 사람을 키워보겠다. 그런데 남의 저쪽에 있는 고향 사람을 단지 다른 사람이 싫어서 몰표를 90% 몰아준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신질환적 투표 행태다. 제가 이 말을 가지고 바로 영국 출연 물질 당했는데요. 제가 황당한 게, 그래서 제가 바로 한 달 뒤에 광주로 내려갔어요. 광주 내려가서, 광주에서 제가 강연했습니다. 제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더 이상 호남은 부산 내 사람들, 즉 안철수, 박원순, 문재인 다 부산 경남이죠. 민주당의 세민련의 호남 출신들이 없습니다. 대권 주자에. 호남 정당 기반이. 이제 호남 사람들 더 이상 부산 출신에 기대지 말고, 당신들 호남 사람들 대통령으로 만들어봐라. 광주시장 강원태도 있고 전남지사 박준영도 있고 이게 왜 호남 비하입니까? 제가 호남 비하를 했다고 영국출연 문제 당했는데 호남 사람들에게 부산 내 줄 서지 말고 호남 대통령 만들어봐라. 이게 왜 호남 비하입니까? 제가 현장 들어갔을 때 박수 엄청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호남 사람들도 눈과 귀가 먼 거예요. 호남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어서 그들의 몰표를 주도하는. 우리가 대중만 할 때는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진 대중과 약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줘가지고 가르치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가르치면서. 저는 욕을 먹더라도 분명히 대중학사 할 말을 할 거고 이제는 저의 선배들, 후배들, 동지와 함께 최소한 지자체 이후에는 대중의 큰 바다로 가서 직접 대중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새로운 운동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